평양 출신 김정일 경호원 부대에서 복무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국의 선택받은 전사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옥수수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간부들이 먼저 배식하고 나면 국물만 남았죠.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집합 명령이 떨어지는 군 생활.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몰래 USB에 담긴 남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 가든 속 화려한 서울과 자유로운 사람들. 저것이 현실일까? 오빠의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동생아, 여긴 헌옷도 기부센터에 갖다 버려. 멀쩡한 옷을 그냥 버린다고. 그 한마디에 그녀는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3월 7일, 바로 다음 날이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에 그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은 순간이었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이에요. 평양 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 때문에 저는 김정일 경호원 부대에 선발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죠.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경호원이라니.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입대 첫날부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점오후 첫 식사 시간이었어요. 커다란 솥에서 옥수수죽을 퍼주는데 제 차례가 오자 거의 국물만 남아있더라고요. 더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이게 내 몫이야. 취사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순서로 먼저 퍼가고 그들의 친인척 병사들이 그 다음이었죠. 일반 병사들한테는 건더기 없는 국물이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너무 고파서 훈련 중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한 번은 사격 훈련 중에 쓰러진 적도 있어요. 일어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마.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약하면 도태되니까요.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그릇을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다 먹었으면 일어서.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일어서야 했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우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건 모두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경호원의 삶이라고. 밤마다 자문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6개월쯤 지났을 때 왔어요. 같은 소대에 최유진 선임이 있었는데 그 언니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어느 날 밤 불침번을 서는데 유진 언니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너 비밀 지킬 수 있어? 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언니는 저를 보일러실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조선 영화야. 몰래? 언니가 속삭였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거 걸리면 총살이야.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화면에 나타난 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어요. 서울의 야경이 나왔습니다. 빛나는 건물들, 화려한 거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이게 진짜야? 믿을 수 없었어요. 여주인공은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집은 궁전처럼 컸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가득했어요.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도 있었죠. 언니,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유진 언니가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여러 편을 보니까 알겠더라. 이게 진짜야.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영화를 봤습니다.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모두 같은 세계를 보여줬어요. 풍요로움, 자유, 사랑. 특히 사랑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랑했습니다. 부모도 당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면 만나는 거였죠. 우리한테는 없는 거야. 사랑 같은 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유진 언니가 한국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사랑했잖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잊을게 모두 잊을게 너를 사랑했던 것도. 언니가 조용히 불렀어요. 노랫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노래는 처음이었어요. 북한 노래는 장군님, 당, 조국 얘기뿐이었는데 나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몰래 노래를 불렀어요. 창고에서, 보일러실에서,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저도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기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진짜 자유가 있어. 확신했어요.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결정적인 순간은 오빠 민호의 연락이었어요. 민호 오빠는 3년 전에 먼저 탈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미친 짓이야. 왜 안전한 삶을 버려? 하지만 오빠가 브로커를 통해 보낸 메시지를 받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연아, 여기는 헌 옷도 기부센터에 갖다 버린다. 멀쩡한 신발도 쓰레기통에 버려. 그리고 말이야, 길거리에 무료 음수대가 있어. 그냥 누구나 물을 마실 수 있어.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오빠가 날 속이려는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오빠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밤 12시에도 음식을 살 수 있어. 아무도 통금을 걸지 않아.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말들이 제 안에서 뭔가를 깨웠어요. 절반만 사실이어도 가야 해.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결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어요. 가족은? 잡히면? 죽으면? 하지만 결국 선택했습니다. 후회하며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탈출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새벽 3시 브로커를 만났어요. 조용히 따라와. 소리내면 다 죽어.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도 크게 들렸죠. 지금 브로커가 속삭였고 저는 물에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3월이었지만 강물은 겨울 같았어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중국 땅에 닿았을 때 안도감보다 공포가 컸어요. 이제 시작이야. 중국에서 2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공장 창고, 빈집, 때로는 산속. 매일 장소를 옮겼어요. 언제 공안에 잡힐지 몰랐으니까요. 베트남으로 가는 길은 더 험했어요. 컨테이너 트럭에 숨어서 이동했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숨소리 줄여.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들키면 끝이니까요. 옆에 있던 한 아줌마가 중간에 기절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그 아줌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민호 오빠가 말한 그곳까지 조금만 더. 매일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희망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3월 7일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공항이 너무 밝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자가 오실 거예요. 그 방은 따뜻했어요. 의자도 푹신했고 테이블 위에는 생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거 마셔도 되나?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어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는 분이었죠. 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국정원 조사관 이준석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이거 드세요. 배고프시죠? 그가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를 내밀었어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따뜻한 차 한 잔에, 그 한마디 위로에 26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여기서는 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준석 조사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조사는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신문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이해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3월 8일. 제 27번째 생일이었어요. 방문을 열었는데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미니 케이크와 편지였어요. 서연 씨 생일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국정원 직원 1동. 케이크를 보는 순간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일을 축하해준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생일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만 중요했죠. 개인의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고 케이크까지 준비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제 진짜 생일은 3월 8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온 다음 날이거든요. 그날 제가 진짜로 태어났어요.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됐어요. 버스가 하나원 정문을 통과할 때 떨렸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게 될까? 방을 배정받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침대가 정말 부드러웠거든요. 누워보니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침대야? 믿기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용 화장실이 더러워서 숨을 참고 볼일을 봤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물은 어떻게 내리는 거지? 버튼을 찾다가 레버를 발견했어요. 눌렀더니 물이 쏴 하고 내려갔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첫 샤워를 했습니다. 온도 조절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선반에 보니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놓여 있었어요. 세 개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습니다. 다 머리에 쓰는 건가? 일단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린스도 듬뿍 바르고 바디워시도 조금 발랐어요.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기름기가 흥건했어요. 언니, 내 머리 좀 봐봐. 왜 이래? 룸메이트 정은에게 물었어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린스를 얼마나 썼어? 샴푸랑 똑같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린스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써야 해. 그제야 알았어요. 사용량이 다르다는 걸요. 더 웃긴 일도 있었어요. 며칠 후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공습 경보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훈련 때마다 사이렌이 울렸거든요. 저는 황급히 욕실을 나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옷도 제대로 안 입고요. 서연아. 왜 그래? 은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이렌. 공습 경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화재 경보야. 누가 음식을 태워서 그런 거야. 화재 경보? 응. 여기는 공습 경보 없어.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는 전쟁이 없구나. 공습이 없구나.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몰랐죠. 하지만 여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세탁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 보는 기계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세제는 여기에 넣고. 교관이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았거든요. 표준, 급속, 울코스, 탈수. 뭐가 뭔지 몰랐어요. 선생님, 그냥 손으로 빨면 안 돼요? 교관이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세탁기를 쓰는 게 보통이에요. 시간도 절약되고 깨끗하게 잘 빨려요. 결국 은희의 도움을 받아 빨래를 했어요. 세탁기에 옷을 넣고 버튼을 누르니 기계가 혼자서 빨래를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사람이 안 해도 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샤워도 세탁기도 화재 경보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물었어요. 서연아, 북한이랑 여기랑 뭐가 제일 달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 그게 제일 신기해. 감시? 응. 북한에서는 항상 누가 지켜봐. 이웃도 동료도 가족도.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그래.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아. 그게 자유잖아. 은희가 말했어요. 자유.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자유구나. 하나원에서 2달쯤 지났을 때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반 가정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는 거였죠. 저는 수원에 사는 김태영 씨 댁으로 배정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긴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날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쯤 되는 부부였습니다. 서연 씨죠? 어서 와요. 김태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미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 풍경이 보였어요. 추웠죠? 여기 앉아요. 김태영 씨의 아내 혜진 씨가 소파로 안내해줬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소파에 앉아도 되나? 조심스러웠어요. 잠깐만요. 차 가져올게요. 혜진 씨가 부엌으로 갔다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뭐가 차예요? 몸에 좋아요. 차를 마시는데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손이 녹는 느낌이었어요. 배고프죠? 밥 먹어요. 태영 씨가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계란찜, 잡채, 나물 3가지, 김치, 그리고 과일까지. 이게 다 우리 먹을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요. 부족하면 더 있으니까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불고기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손님이 오면 식구들 먹을 게 줄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오면 더 차리는 거였어요. 왜 울어요? 맛이 없어요? 혜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뭐요? 당연한 거예요. 태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후 태영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 생활은 어때요? 적응하기 힘들죠? 힘들기도 하지만 신기한 게 더 많아요. 모든 게 북한이랑 달라요.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게 신기해요. 태영 씨가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여기서는 누구나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자유.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자유라는 건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배웠거든요. 여기서는 달라요.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영 씨가 제안했어요. 서연 씨, 마트 가볼래요? 구경시켜드릴게요. 마트. 드라마에서 본 그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차를 타고 근처 대형마트에 갔어요.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을 보러 오나?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진열대.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 수만 가지의 물건들. 이게 다 진짜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짜예요. 다 살 수 있어요. 태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갔어요. 사과, 배, 귤,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다 오늘 파는 거예요? 네, 매일 새로 들어와요. 혜진 씨가 대답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과일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거든요. 그것도 간부 집안이나 먹을 수 있었죠. 정육 코너에서는 다양한 고기가 있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포장되어 깨끗하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이 고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요. 먹어도 안전해요. 태영 씨가 설명했어요. 라면 코너를 지날 때는 정말 놀랐어요. 라면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흰색 봉지. 크기도 다양했어요. 라면이 이렇게 많아요? 응, 맛도 다 달라요. 매운맛, 순한맛, 해물맛, 고기맛. 혜진 씨가 하나씩 보여줬어요. 1시간 넘게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전제품, 생활용품, 책, 장난감, 옷. 모든 게 풍족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저는 물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많은 물건을 살 돈이 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걸 살 수 있죠. 태영 씨가 말했어요. 일을 하면 돈을 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태영 씨 부부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토스트, 계란, 샐러드, 우유. 이거 다 제가 먹어도 돼요? 또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요. 혜진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딸.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딸처럼 대해주다니. 하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혜진 씨가 가방을 하나 건넸어요. 이거 뭐예요? 과자랑 과일 좀 넣었어.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 또 놀러와. 태영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을 때 뒤를 돌아봤어요. 두 분이 계속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나라. 하나원에서의 교육 중 가장 재미있었던 건 언어 수업이었어요. 같은 한국어인데 완전히 다른 언어였죠. 담당 선생님은 박민지 선생님이었어요. 30대 초반의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해 배워볼게요. 민지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북한에서 볼락은 뭘 뜻하죠?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정구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구라고 해요. 볼락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곽반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반이요. 다른 친구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선반이라고 해요. 수업이 끝나고 실제 상황 연습을 했어요. 마트에서 물건 사는 연습이었죠. 저는 은희와 짝이 됐습니다. 은희가 점원 역할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은희가 물었어요. 저기요, 볼락 어디 있어요? 저는 일부러 북한말을 썼어요. 네. 뭐요? 은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정구요. 정구 어디 있어요? 정구는 3층 생활용품 코너에 있어요.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은 음식점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점원 역할이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이모 온반 하나 주세요. 온반이요? 저도 헷갈렸어요. 북한에서 온반은 비빔밥이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몰랐거든요. 민지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비빔밥이라고 해요. 온반이라고 하면 이해 못해요. 그날 저녁 친구들끼리 모여 북한말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야, 이거 참 별나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별나다가 뭐야? 제가 물었어요. 신기하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신기하다라고 해. 아, 그렇구나.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며칠 후 마트 실습이 있었어요. 진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보는 거였죠. 저는 라면을 사고 싶었어요.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저기요, 꽃. 아니, 라면이 어디 있어요? 꼬즘밥이라고 할 뻔했어요. 북한에서 라면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었거든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라면은 저쪽 4번 통로에 있어요. 계산할 때도 조심했어요. 북한에서는 돈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계산이라고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계산이요. 제가 말했어요.
계산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3,000원입니다. 성공했어요. 자연스럽게 남한말로 대화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실수담들이 쌓였어요. 저녁 시간에 친구들과 모여 서로의 실수를 나눴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 오늘 진짜 창피했어. 버스 기사한테 동무 여기서 세워요라고 했거든. 헐, 동무. 우리 모두 웃었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부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말이래. 은희가 말했어요. 나는 카페에서 더운 물이라고 했다가 혼났어. 뜨거운 물이라고 해야 하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나는 옷가게에서 이 양복 한 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 한 벌? 친구들이 물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벌을 한 별이라고 해. 점원이 못 알아듣더라.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배웠습니다. 실수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실수들이 우리를 성장시켰죠. 한 달쯤 지나자 많이 익숙해졌어요. 전구, 선반, 비빔밥, 뜨거운 물 한 벌. 하나씩 익히니까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많이 늘었네. 발음도 자연스러워졌어. 뿌듯했어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내가 북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북한 사람이기도 하고 남한 사람이기도 해. 둘 다 내 정체성이야. 북한말을 잇는 게 아니라 남한말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두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나원 생활 마지막 주에 서울 체험학습이 있었어요. 서울. 드라마에서 본 그 도시에 간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설레서 밤새 잠을 설쳤죠. 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영화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끊임없이 달리는 차들. 저 차들 다 개인 차예요? 제가 물었어요. 응, 대부분 개인 소유야. 은희가 대답했어요. 개인이 차를 소유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차를 가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이 멈췄어요. 의류, 액세서리, 식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온갖 물건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건물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매일 사람들이 와서 사가. 민지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물건이 다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게. 한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옷걸이마다 옷이 빼곡했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요. 마음껏 입어보세요. 주인 아줌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피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봤더니 2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5,000원이면 비싼 건가? 아직 물가 감각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예쁘죠? 요즘 잘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아줌마가 말했어요. 예뻐요.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도로 걸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물건을 나르는 사람, 가게를 정리하는 사람,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 한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땀이 뻘뻘 흘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저씨는 몇 시부터 일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새벽 4시쯤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돈을 벌려고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싶은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구나. 노력하면 달라진다는 걸 아니까 일하는 거야. 북한에서는 달랐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급은 똑같았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노력하면 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하는 거였죠. 이 나라가 잘 사는 이유를 알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칼국수 집에 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8,000원, 해물 칼국수 9,000원. 8,000원이면 비싼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평범한 가격이에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민지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양이 엄청났습니다. 큰 뚝배기에 칼국수가 가득했고 김치와 단무지도 나왔어요. 이거 다 제 거예요? 네, 드세요. 부족하면 면사리 추가할 수도 있어요. 추가. 그런 것도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물이 따뜻하고 시원했어요. 면도 쫄깃했고요.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평범한 점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감격스러웠어요. 식사 후 명동으로 갔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카페,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색깔도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거 다 화장품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네,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피부 타입에 맞춰서 고를 수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피부 타입이요? 네, 건성, 지성, 복합성이 있어요. 서연 씨는 어떤 타입이세요? 모르겠어요. 직원은 웃으며 제 피부를 살펴봤어요. 복합성 같네요. 이 제품 써보세요. 작은 샘플을 손등에 발라줬습니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좋아요. 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샘플 드릴게요. 직원이 작은 봉지에 샘플 몇 개를 담아줬어요. 사지도 않았는데 샘플을 준다고. 놀라웠어요.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게 평화로운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밤이 되어도 도시는 빛났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밤늦게까지 여는 가게들, 택시들이 쉬지 않고 달렸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구나. 모두가 각자의 꿈을 위해 움직이는구나. 그 노력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원 수료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가 수료증을 받았어요. 3개월의 교육이 끝난 거였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서연 씨,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연락하고 지내자. 은희가 말했어요. 응, 꼭 연락할게. 우리 다시 만나자. 수진이도 말했어요. 그래, 꼭 만나자. 하나원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원룸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벅차올랐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부엌, 화장실, 침대, 책상. 모두 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모든 순간을 떠올렸어요. 굶주렸던 경호원 시절. 몰래 봤던 한국 영화. 오빠의 메시지. 목숨을 건 탈북. 국정원에서의 첫 생일. 하나원에서의 배움. 남대문 시장에서의 감격.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습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가리지 않고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번번이 떨어졌어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북한 출신이시군요.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한 베이커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세요. 면접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초반에 자상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서연 씨, 빵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일이 힘들어요. 새벽부터 출근해야 하고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저를 한참 보시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딸도 북한에서 왔거든요. 그 마음 알아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나 이제 직장인이야. 베이커리 일은 힘들었어요. 빵 반죽하고 오븐에 굽고 진열하고 손님 응대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팠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았거든요. 제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번 거야. 내 힘으로 번 첫 돈.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브로커를 통해 오빠한테 송금하는 거였어요. 오빠,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많은 손님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손님도 있었고 까다로운 손님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빵을 드리면서 실수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북한에서는 실수하면 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빵 굽는 기술도 늘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이제 제법 프로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줄게. 정말이요? 기뻤어요. 제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은희의 연락을 받았어요. 서연아, 우리 교회 같이 갈래? 거기 탈북민 모임이 있어. 교회? 나 종교 없는데. 그냥 와봐. 좋은 사람들 많아. 결국 따라갔어요. 교회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예배가 끝나고 탈북민 모임에 참석했어요. 20명 정도 모였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5년 전에 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세요. 저는 감탄했어요. 서연 씨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집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서연 씨, 요즘 어때요? 힘든 일 없어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좋네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교회에 나갔어요. 신앙심 때문이라기보다 그곳에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베이커리 주임이 됐어요. 신입 직원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됐죠.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북한에서 온 여자애였어요. 20살의 김지우였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지우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알았어요. 2년 전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지우야, 긴장 풀어. 여기 사람들 다 좋아. 실수해도 괜찮아. 정말이요? 응. 나도 처음엔 실수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다들 이해해줬어. 지우를 가르치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2년 전에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원룸에서 조금 더 큰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날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나도 저 빛 중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이사 축하해. 우리 집들이 하자. 응, 좋아. 언제 올래? 이번 주말 갈게. 수진이랑 미니도 데려갈게.
주말에 친구들이 왔어요. 각자 음식과 선물을 들고 왔죠. 와, 서연아. 집 진짜 좋다. 수진이가 감탄했어요. 고마워.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난 3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진짜 많이 변했다. 미니가 말했어요. 맞아. 3년 전만 해도 샴푸도 못 쓰던 우리가. 은희가 웃었어요. 이제는 화장품도 고르고 옷도 고르고.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가끔 꿈 같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서연아, 은희가 물었어요. 북한 생각 안 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나. 가족 생각도 나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여기 온 선택을. 나도. 미니가 말했어요. 힘들어도 여기가 좋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저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어요.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결과였죠. 사장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프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날 저녁 자격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봤어요. 대한민국 제과제빵 기능사 강서연. 제 이름이 적힌 자격증. 이게 증명서였습니다. 제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5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어요. 정부 지원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요. 가게 이름은 두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개업날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모두 왔어요. 사장님도 오셨고 지우도 왔습니다. 서연 언니 축하해요. 지우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 지우야. 은희가 물었어요. 서연아, 왜 두 번째 생일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온 날이 내 두 번째 생일이거든. 그날 내가 다시 태어났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태영 씨 부부였어요. 5년 전 홈스테이 때 만났던 그분들이었죠. 서연 씨, 가게 오픈 축하해요. 혜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네. 태영 씨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딸. 그 단어가 여전히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가게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6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가게를 운영하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빠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나 오늘 가게 열었어. 작은 베이커리야. 꿈만 같아. 오빠도 언젠가 여기 와서 내 빵 먹어줬으면 좋겠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서연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서울에서 별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보이더라고요. 저 별들도 나를 축하해주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나라보다 뒤였어요. 수령님이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선 사랑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고요. 자유, 사랑, 그리고 따뜻함. 제가 찾던 게 다 여기 있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은 3월 8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온 다음 날이죠. 그날 저는 진짜로 태어났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6년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이제 나는 강서연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강서연.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루.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크로아상 2개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빵을 포장하면서 손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손님이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일상이구나. 평범한 하지만 소중한 일상.
오후 3시쯤 한 아주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요. 아, 그래요? 손맛이 느껴져요. 정성이 들어간 빵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성. 맞아요. 저는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었으니까요. 저녁 6시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했어요. 매출을 계산하고 내일 재료를 준비하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저녁 식사용으로 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거야.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김밥을 먹었어요.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신기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해. 진짜로.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인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됐어요. 내일이. 북한에서는 내일이 두려웠어요. 오늘과 똑같은 굶주림과 통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내일은 희망이에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3개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도 15명이나 됩니다. 그중 절반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죠.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교회에서 만난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작년에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은영이에요. 2번째 생일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은영이를 안고 있으면 생각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났구나. 굶주림을 모르고 통제를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고 자랄 거야. 그게 제일 감사해요. 오빠도 3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지금은 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죠. 가끔 오빠와 얘기해요. 서연아, 그때 내가 탈북하길 잘했어. 오빠도요. 먼저 와서 길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우리 잘 살고 있지? 응, 잘 살고 있어. 정말로 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해요.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오늘도 꿈을 키울 수 있어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제 2번째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